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제도 네 번째 치수공차와 기하공차입니다. 기계 가공 분야에서는 이 치수공차, 기하공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그리고 그 형상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원하시면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있는 기계제도 강의 치수공차와 기하공차 단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더 하시고 선반 밀림 기능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치수공차, 기하공차 내용이 어느 것들이 중요하게 나오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가공물을 생산할 때는 한 가지의 제품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 개에서 많게는 뭐 100만 개 정도의 제품을 만드는데, 파이가 50인, 지름이 50인 원통축을 만든다. 단순한 원통축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모든 100만 개의 제품이 파이 50을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불가능하죠. 똑같이 50.00mm를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 그러니까 한 제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를 내가 50이라고 하는 이 범위에 허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치수공차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50파이짜리 원통형 축을 100만 개 가공했을 때 그 모든 가공된 축이 딱 50파이가 맞지 않으므로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50.01mm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49.99mm까지는 내가 50파이로 인정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치수공차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 중에 50.1mm까지는 예를 들어서요. 50.1mm까지는 50파이로 인정함으로 이제 50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로 49.9mm까지는 50파이와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 허용 치수가 더 작아지면 더 작아질수록 정밀한 부품이고 이 치수공차의 간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정밀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차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치수라고 하면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치수라고 합니다. 이 치수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허용 한계 치수라는 건 실제 치수가 그 사이에 들어가도록 정한 내가 임의대로 정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0.1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이 사이를 50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극한 치수를 허용 한계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 50짜리 원통형 축을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크게는 50.1까지 가장 작게는 49.9mm까지는 모두 50파이로 인정하겠다, 허용하겠다 라고 하는 허용 한계 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허용 한계 치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허용 한계 치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 형체에 허용되는 최대 치수. 우리가 예를 들면 50.1mm가 최대 허용 치수가 되겠죠.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 형체에 허용되는 최소 치수 49.9mm가 최소 허용 치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두고 어떤 제품을 샘플링해서 임의로 뽑아서 내가 100만 개 만든 것 중에 뭐 1000번째의 제품을 뽑아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49.9
0.95mm였어요. 그러면 이 치수가 내가 허용하는 허용 치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50파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잘 만들어진 제품이죠. 반품할 필요가 없는 제품이 되겠죠. 그때 측정한 측정값을 실치수라고 합니다. 부품의 실제 치수, 실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도면에다가 기입을 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기입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50파이 최대로는 0.1만큼 허용하고 최소로는 마이너스 0.1만큼 허용한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치수를 기준이 된다고 해서 기준치수라고 합니다. 도면에 치수 공차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앞에 있는 파이 50을 기준치수라고 합니다. 여기 되어 있죠? 도면에 기입된 정치수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도면은 기준치수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축과 뭐 벨트 풀리 아니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요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치수 공차가 추가적으로 더 기입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치수 공차가 기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정밀 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치수와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1도 얘의 한 치수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그 치수 허용차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두 가지. 하나는 위치수 허용차입니다. 위에 있는 치수를 위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치수 허용차를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수 공차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기준치수고요.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 그리고 아래치수 허용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치수 공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파이를 기준으로 50.1mm까지는 50파이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50보다 마이너스 0.1mm 작은 49.9mm까지는 50mm로 허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 공차라고 하면 예를 든 걸 다시 써볼까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와의 차이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건 이제 위치수 허용차죠.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아래치수 허용차죠. 치수 공차의 완벽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 위치수 허용차와 최대 허용 치수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최대 허용 치수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치수죠. 이 치수 공차가 기입되어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치수는 50.1mm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준 치수 더하기 위치수 허용차죠.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는 기준 치수 더하기 아래 치수 허용차죠. 49.9겠죠. 얘네 둘을 뺀 값이 치수 공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얘를 빼면 0.2가 되겠죠. 그래서 0.2mm가 치수 공차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쉽게 치수 공차의 개념을 이렇게 알아두시고 계산할 때는 그냥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빼도
치수공차의 값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최대 실체 조건이라는 이 조건 값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체의 크기의 부피가 최대를 가질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파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치수공차를 가진 축이 있다고 하면 최대 실체 조건, 부피가 가장 커질 때를 생각하는 조건이죠. 그 조건은 파이가 가장 클 때, 50.1일 때, 이때가 부피가 가장 크겠죠. 이런 조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가 최대 실체 조건, MMC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실체 조건은 기하공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공차값 다음에 동그라미 M 기호를,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차값이 이렇게 0.01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얘를 최대 실체 조건, 부피가 최대일 때를 가진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 얘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소, 부피를 최소로 가질 조건을 생각할 때는 L자, 동그라미 L자를 사용합니다. 최대 실체 조건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피가 최대를 가질 조건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끼워 맞춤 그리고 치수공차를 이야기할 때는 조립되는 상태, 부품 A와 B가 두 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는 상태를 고려할 때 치수공차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과 원통형의 축과 구멍을 조립할 때 세 가지 정도의 끼워 맞춤 종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끼워 맞춤이라는 게 이제 조립이란 얘기죠. 첫 번째로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조립을 하였을 때 무조건 틈이 생기는 것, 항상 틈이 생기는 상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항상 빈 공간이 생기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축과 구멍을 조립하였을 때 항상 빈 공간, 틈새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은 조립하였을 때, 구멍과 축을 조립하였을 때 틈새가 없이 항상 죔새가 생길 때, 빈틈이 없이 조임새가 생길 때를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고 억지 끼워 맞춤이 되기도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영역을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끼워 맞춤의 종류 반드시 알고 그 의미를 암기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멍 기준 끼워 맞춤과 축 기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이 있고 그에 맞는 구멍은 단면도로 표시해 보죠.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하면 기준을 어떤 거에 따라 잡느냐로 따라서 이제 어떤 기준 끼워 맞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파이 50이라고 생각해 보죠. 축의 지름도 파이 50이고 구멍의 지름도 파이 50입니다. 그러면 딱 50이 맞으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상 없이. 근데 축이 더 크게 되면, 축이 항상 크게 되면, 구멍보다 항상 크게 되면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고, 축이 항상 작게 되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이런 상태를 기준에 따라서 보는데, 먼저 첫 번째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봅시다.
구멍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으로 맞춰진 끼워 맞춤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구멍의 파이 50에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으로 맞춰져 있고 위치수 허용차는 뭐 예를 들어서 0.02 이렇게 해보죠. 구멍의 아래 치수 허용차가 0으로 맞춰져 있는 방식을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축의 위치수 허용차가 0인 끼워 맞춤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면 50파이에 위치수 허용차가 0이니까 위치수 허용차가 여기죠. 그렇죠? 그리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0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멍 기준인지 축 기준인지를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IT 기본 공차라고 해서 이러한 치수들을 자주 사용하는 치수군, 뭐 자주 사용하는 이제 지름의 치수들이 있을 거죠. 50파이나 뭐 10mm부터 많게는 100mm까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몇 개의 군으로 구분해서 같은 등급이라도 치수가 커짐에 따라서 공차를 달리하고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 있는 IT 기본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본 공차는 치수에 따라서 공차를 달리합니다. 공차 값이 치수 공차 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에 따라 중요한 것은 IT 기본 공차는 2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IT 1번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총 2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치수가 2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자주 사용하는 끼워 맞춤 이 표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멍 기준 끼워 맞춤과 축 기준 끼워 맞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은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H로. 그리고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소문자 H로 표시를 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은 대문자, 그리고 축 기준 끼워 맞춤은 소문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구멍 기준 끼워 맞춤에서 이렇게 치수 공차가 되어 있는 축과 구멍의 끼워 맞춤 종류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오고 1번 뭐 헐거운 끼워 맞춤, 2번 중간 끼워 맞춤, 3번 억지 끼워 맞춤, 4번 뭐 다른 보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주 사용하는 끼워 맞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구멍 기준 끼워 맞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 기준 끼워 맞춤 이 표가 있죠. 자주 사용하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축 기준 끼워 맞춤 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책에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은 H, 대문자 H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 구멍을 보시면 기준 구멍이 전부 대문자 H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축 기준 끼워 맞춤은 기준 축으로 해서 소문자 H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구멍으로 이 구멍에 끼워지는 축의 종류들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게 소문자가 다 축의 종류들이죠. 이 축의 종류들입니다. 축의 종류들. 지금 이게 소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이 쓰여져 있는 걸 해석하는 표, ISO 기준에 되어 있는 KS 규격에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그 축의 지름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치수 공차 값이 주어지는지가 있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준 구멍에 따른 축의 종류가 어떤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자, 구멍 기준 끼워 맞춤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었죠. 구멍 기준 끼워 맞춤에서 H7과 E7의 구멍과 축이 있는데 이 둘의 조립은 어떤 끼워 맞춤이냐, 어떤 끼워 맞춤의 종류냐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찾을 줄 알아야겠죠. H7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E7은 여기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헐거운 끼워 맞춤.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머릿속에 잘 암기해 두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문제에서는 이 표를 주어주지가 않아요. 문제에서는 이 표를 친절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워야 하는데요. 그냥 외우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간 끼워 맞춤을 중심적으로 볼 겁니다.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축의 스펠링을 한번 보시죠. JS로 되어 있죠. JS. 우리가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에는 M 또는 멀리 가면 N까지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J는 원래 JS는 J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뒤에 S가 붙은 이유는 I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소문자 I하고 J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S자를 붙여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J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 끼워 맞춤 기준 구멍을 했을 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커지죠. 그쵸? 알파벳 순으로 점점 커지고 알파벳이 커지면 커질수록 억지 끼워 맞춤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 끼워 맞춤에 있는 J와 소문자 J와 M 아니면 N 정도의 알파벳을 알고 있으면 이 사이만 알고 있으면 J에 못 미치는 알파벳 뭐 E나 F, H가 오면 무조건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M이나 N, 알파벳 N 이후에 오는 주로 뭐 T, R, S라는 이런 소문자들이 주로 보기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억지 끼워 맞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S나 KM 라는 소문자가 나오면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간 끼워 맞춤에 있는 소문자를 알아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간 끼워 맞춤에 있는 소문자. 그리고 H7에 있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H7. 그래서 H7의 JS와 N까지를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만 봐도 편리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죠. 축기준 끼워 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기준 끼워 맞춤도 축기준은 H6가 많이 나오므로 H6를 기준으로 해서 JS가 J라고 했죠. JS와 N까지
중간 끼워 맞춤이죠. 이거보다 알파벳이 이전에 있는 알파벳이다. 뭐 D나 C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이거보다 더 가는 알파벳이다. 그러면 이건 K가 아니고 Z입니다. 바꿔주시죠. 더 가는 알파벳이다 라고 하면 네, 억지 끼워 맞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수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은 기준 치수 다음에 치수 허용차 수치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 50에 플러스 0.02 마이너스 0.03 이렇게 기준 치수 다음에 허용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형체에 관계없이 위 치수 허용차는 위에, 그렇죠? 아래 치수 허용차는 아래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치수 허용체 어느 쪽이 한쪽이 0일 때는 숫자 0으로 표시하고 부호는 붙이지 않는다. 파이 50에 플러스 0.02하고 아래는 0이라고 하면 부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수치가 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쓴다. 파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공차를 허용한계 치수로 나타낼 때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 또는 허용한계 치수는 다른 것이죠. 뒤에 치수가 붙으니까 온전히 다 있는 치수 이야기하는 거죠. 최대 허용 치수는 위에, 최소 허용 치수는 아래, 이 그림이죠. 최대 허용 치수는 위에, 최소 허용 치수는 아래에 이렇게 합니다. 큰 숫자를 위로 가게, 작은 숫자를 아래로 가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해서는 대문자, 축에 대해서는 소문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공차의 누적도 가끔 나옵니다. 직렬 치수 기입법으로 치수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병렬 치수 기입법으로 또는 누진 치수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은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직렬 치수, 치수 공차를 직렬로 치수를 집어넣을 때 기입할 때는 공차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기입을 해야 됩니다. 치수 공차를 직렬로 기입할 때는 서로 간에 영향이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므로 네, 관계없는 경우에 쓰고요. 병렬이나 누진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는 영향을 준다. 누적이 되므로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한 상태에서 기입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수공차에 대해서 보았고요. 치수공차가 우리가 얘기하는 수치, 어떤 길이나 지름값이 대표적이죠. 그런 수치에 대한 것들을 허용의 한계를 지정한다고 하면 기하공차는 부품을 설계할 때 모양이나 자세, 위치 등을 생각하는 그런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아무리 잘 주었다고 해도 기울기나 모양 같은 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렛 용접 같은 경우에는 두 판 간에 길이를 잘 치수를 주었다고 해도 이렇게 치수를 잘 주어서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해도 이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서야 되는데 기울기가 져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나 자세 등을 얼만큼까지 허용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조금 비틀어져도 직각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런 자세에 대한 것들, 또는 원통이 이렇게 올곧게 원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겠죠. 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어지는 걸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휘어지는 것은 그냥 원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총칭해서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공차에는 데이텀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텀. 어느 부품을 기하공차를 줄 때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원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원통의 중심선이 이렇게 있겠죠. 중심선. 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으므로 심하지 않으면 원통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해서 기하공차를 주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휘어지는 걸 어떤 걸 기준으로 휘어지는 걸 판별할 거냐, 이 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으로 기준을 판별하겠다라고 하면 이 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축이 기준이 되는 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 데이텀 삼각기호라고 있죠. 기준이 되는 것에 문자기호와 삼각기호를 같이 써서 이렇게 삼각기호를 먼저 세워주고 그 위에 문자기호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축이 원통에 있는 축이 기준으로 해서 원통도가 기하공차에 있는 원통도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데이텀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하공차를 규제하는 기준. 그래서 삼각형의 문자 데이터 네모의 문자 A나 또는 B 이렇게 쭉 나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수도 많아질 수도 있겠고요. 기하공차의 특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규제하고자 하는 모양의 자세나 위치에 따라서 데이텀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텀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기하공차들이 있어요. 진직도라 그러면 정말 직선인지 아닌지, 이 직선도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꾸불거릴 수가 있겠죠. 이 꾸불거리는 걸 내가 어디까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직선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평면도도 이게 진짜 평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원도는 원의 타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 만들면요. 근데 이게 진짜 원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그리고 원통도는 아까 얘기했던 원통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모양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공차는 단독 형체가 있습니다. 단독 형체는 데이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가상의 진짜 원이 기준인 것이고, 데이텀이 필요한 건 관련 형체가 데이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세공차, 위치공차, 그리고 흔들림공차 이런 것들이 됐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있는 원통에 대한 이 데이텀은 우리가 어떤 기하공차를 써야 될까요? 진원도 공차 들어가지가 않고 원통도 공차도 해당하지가 않겠죠. 늘면 뭐 이렇게 흔들림 공차, 원주 흔들림 공차 또는 뭐 온흔들림 공차 하면 동축도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하공차의 종류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하공차는 모든 기하공차 기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직도 중요하죠. 평면도도 자주 나옵니다. 진원도 원통도도 자주 나옵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로는 이 기호를 주고 진직도공차가 무엇이냐 라고 묻기도 하고, 진직도공차의 기호로 맞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런 보기들도 주기도 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자세공차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세 개 빼고 한 가지를 더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세공차가 아닌 것은. 그래서 자세공차인 것도 위치공차인 것도 이 범주를 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호에 따른 공차의 종류, 명칭을 꼭 알아두시고요. 기호에 따른 명칭을 꼭 알아두시고요. 기호에 따른 명칭을 꼭 알아두시고, 얘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어느 관련 범주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데이텀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 네 개는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이 두 개는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하공차 기입 틀을 이용해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3개나 2개 정도의 칸을 만들어서 기하공차를 기입하는데요. 가장 맨 앞에는 공차의 기호가 들어오겠죠. 그쵸? 공차의 기호.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공차값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텀이 필요하면 데이텀을 지시해 주죠. 지금 같은 경우를 이제 해석해 보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걸 한번,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진직도 공차입니다. 그래서 진직도 공차의 공차값이 0.1mm라고 합니다. 공차값 이렇게 하고요. 근데 진직도라는 건 모양 공차죠. 그리고 단독 형체입니다. 그래서 데이텀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데이텀을 생략했죠. 그래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평행도 공차, 얘가 평행도 공차죠. 평행도 공차의 공차값이 0.1mm고, 평행도 공차는 자세 공차이므로 관련 형체, 그러니까 데이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해당하는 A라는 기호를 써주고, 이제 축이나 뭐 이제 제품 도면에는 그 데이텀이 표시되어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공차, 이 위치도 공차의 기호죠. 위치도 공차의 공차값이 파이 0.1mm, 지름 0.1mm의 원 안에 공차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텀이 3개나 있네요. 기준이 3개나 있네요. 기준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데이텀은 이렇게 늘려뜨려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 흔들림 공차, 원주 흔들림 공차죠. 그래서 공차 값이 0.0099고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데이텀이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근데 이 A에서 B까지가 여기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준다.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기하공차를 규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의 공차를, 기하공차를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주게 되면 바로 밑에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차 값이 이렇게 숫자가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차 값이라 되어 있네요. 공차 값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수정사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값이 두 개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공차값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지정한 길이만큼 지정 길이를 뜻합니다. 지정 길이. 그래서 앞에 있는 건 공차값, 뒤에 있는 건 일부분의 길이. 공차가 규제되는 일부분, 지정 길이에 대해서 0.05mm 평행도 공차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는 0.1mm 기하 공차를 주고 지정된 100mm에서는 0.05mm 공차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데이텀을 표시하는 방법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공차와 치수공차에 대한 개념과 기입하는 방법들, 그리고 유형에 맞는 풀이 방법들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두세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요. 기하공차의 기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실기시험에 이제 치수공차, 선반 기능사 같은 경우는 정밀공차가 들어가게 되죠. 거기 있는 배점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하고, 도면에 치수공차가 나와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위치수 허용공차, 허용치수, 아래치수 허용차를 이렇게 판별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꼭 개념과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